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밝히고 이것을 정부와 경총이 받으면 복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고 또 이 고비를 과연 넘기고 반전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까지 이 협상 과정에서 물밑에서 역할을 해왔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예, 자 어제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에 또 한국노총 여러 위원장이나 간부들과 말씀 나누셨을 텐데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습니까? 한국노총으로서 이 어렵게 참여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고 결렬 위기에 내몰린 것을 상당히 안타깝고 또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노사정 대화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했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첨예하게 쟁점이 대립되는 가운데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죠. 또 정부의 이 협상 전략에서도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노사정 논의 초반에 너무 이게 노동계가 이 협상에 참여하면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 유연성 문제나 또 아예 취업 규칙을 변경해서 저성과자들을 또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는 걸 미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정부 의지를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입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져야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 진작도 돼야 된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다 미리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 잘못됐고 협상 카드를 너무 남발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상당한 저는 그래도 이번 노사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통 관례적으로 노동계는 완전한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적극적인 총파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한국노총이 요구한 5가지 부분이 정부가 개선되어진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길을 틔워둔 것은 상당히 과거의 노사정 관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항 중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사실상 이제 다른 사항은 이제 추후 논의 혹은 노사 자율로 맡기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2가지로 좁혀지고 있네요. 첫째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그리고 두 번째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이 두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번 전체 노사정 협상에서 요 2가지만 빼놓으면은 거의 접근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노동계에서도 상당히 쉽게 이걸 판을 깨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23조는 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단 한번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영 여건의 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는 무거운 임금비 부담을 지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제약한다고 경영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에서도 이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생산성이나 업무 목표가 현저히 미달되는 그런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더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서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는 것이 바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의 노사정 논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고를 쉽게 하자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성과자, 이를테면 일을 못하는 직원들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근로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뭐 생산성도 동료 직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업무 목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책임감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성과자들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징계 해고. 예. 저는 이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징계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그 징계가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는 것이죠. 예, 뭐 잠깐 들어도 노동계는 쉽게 받기 어려운 제안이고, 그럼 정부 쉽게 받기 어려운 내용. 예,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키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 분야를 오래 또 고민해 본 사람으로서 예. 기업의 이 노동 유연성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사실상 정부 측의 입장은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런 기득권 때문에 예. 때로는 청년 취업도 좀 막히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대기업의 협력 하청 회사들 또 비정규직들 이런 또 최저임금계층의 임금 개선과 또 복지 수준의 향상 또 근로조건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은 예. 기존 기득권에 좀 이 양보나 배려가 있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없으니까 이제 좀 이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어떤 기득권을 좀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완화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죠. 분명한 것은. 예, 그럼 해법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노총에서도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특히 최저임금 계층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비정규직을 차별이나 또 남용으로부터 이 개선하는 그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있어요. 예.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한국노총 노동운동이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의 그런 완고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대기업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해고나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가 용이하게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정부도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가져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 남발된 전에는 부익부 빈익분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어요. 예. 지금은 바로 노동 구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 있어요. 예, 이 예.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의 노동운동이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의원님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이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좀 네. 자세히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네. 그 요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노사협의로 정한다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됐어요. 예, 노사 협의로. 어떤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판단할 것인지 이 평가 기준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로는 그럴듯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노동계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을 바꾸고 나면은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이게 왜곡되어서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노동계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의 경우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규정을 바꾸려면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고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도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기업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 이번에 아니에요? 그걸 이제 좀 완화하자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거 어떤 노동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됐으니까 노동계 합의가 안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을 좀 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부와 경영계가 네. 노동계에 신뢰를 더 주어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한다. 어떻게 줘야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이런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까지는 예.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또 불이익을 받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공고하게 가져왔거든요. 예. 그런 그런 한편으로는 또 참, 이 노동계로서는 너무나 아픈 그런 과거의 경험과 역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이 무분별하고 기업 경영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고정비를 줄이는 그런 해고를 선택하는 그런 기업의 오래된 경영 관행을 갖다가 깨고 기업이 어렵고 망하더라도 끝까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한마디로 이 경영자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 그런 게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예. 기업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노동계가 뭐 사실상 이렇게 경직된 고용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상 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반대하면 노동계가 요거도 모여야죠. 예. 자, 예. 지금은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더 큰 신뢰를 줘야 할 때. 믿음을 줘야 한다. 예. 자, 그럼 한국노총은 이제 오는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 예정이고 또 예. 다음 달 1일 날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자, 언제까지 조정 기회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정말 이게 어제 한국노총이 참 정말 우리 김동만 노총 위원장도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은 진짜 최종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뭐 5가지 요구를 다시 하면서 예. 결렬을 이야기했지만은 의원님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요. 짧게 상당히 마무리해 주시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함부로 뜯어 고쳐서 손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노동계 한국노총에 제시해주고 예. 지금까지 논의된 노사정 그런 논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최종 마무리해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3가지 먼저 합의하면 안 됩니까? 나머지 3가지 문제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면은 예.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과 정부가 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